미래를 보는 창, JTB. 안녕하세요. JTB J입니다. 오늘은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국내 이슈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. 8월 27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이 되면 감염 확산을 막는 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근데 도움이 되는데도 왜 그걸 빨리 할 수가 없느냐? 그건 이제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. 3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국내 경제가 상당 부분 마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거의 공세 조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어, 지금은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시설들만 영업을 못하게 되지만, 이제 3단계로 바뀌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필수 사회 활동과 관련된 업종 말고는 영업이 다 중단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? 원래 지금 OECD 국가에서 2020년 GDP 성장률이 예상 1위가 우리나라였거든요. 근데 3단계로 바뀌게 되면 이게 수정이 됩니다. 불가피해요, 수정이.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는 또 시장에 또 반영이 될 거예요. 지금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단계 정도만 이제 조정이 반영이 된 거고 아직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갈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직 그걸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감염자 숫자가 다시 260명 정도로 줄었잖아요. 근데 그게 줄어든 게 아닙니다. 줄어든 게 아니고 어제 휴일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 검사 건수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.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60명이 나온 거는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.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. 그래서 다시 내일부터 발표될 거, 내일부터 발표될 그 확진자, 이 숫자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도 이 확진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한다. 그러면, 이제 예상으로는 9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수도권 부분부터 3단계로 격상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수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 경제와 직결된다는 거.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우리나라 경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. 그렇게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날짜 이제 15시 30분 기준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치료 중인 거, 이 수치도 지금 3,000명을 갑자기 확 돌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건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검사 수가 올라가게 되면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이 수치도 뭐 한 4,000명, 5,000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병상 부족 문제. 이 이슈가 또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마비, 이런 것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번 한 주. 그래서 요 수치랑 요 수치를 이게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것과 더불어서 신규 확진자 수 오늘은 266명이지만 이거는 검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제 검사 건수가 휴일이라서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일 뿐이고 검사 건수를 고려를 한다면 이 수치도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 이제 조정다운 조정은 만들어지기 힘들어요.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슈일 거고,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려면 지금 달러 인덱스를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당장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조금 방향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, 그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 흐름부터 좀 중요합니다. 근데 이번 주부터 흐름이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메인 이벤트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
8월 27일 잭슨홀 미팅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,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을 때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에 실망감을 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 보통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고 중장기 정책 방향까지 다 브리핑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YCC 정책,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준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. 그리고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발생됐던 이 실망감을 과연 연준이 잭슨홀 미팅에서 만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관점 그대로 밀고 나갈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결국 달러 인덱스를 움직일 거예요.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어느 나라 지수건 다 상관없이 그냥 달러 인덱스 요거 하나만 딱 지켜보시면 됩니다. 달러 인덱스에서 어느 부분을 지켜보면 되느냐? 바로 지난 코로나에서 정점을 찍었던 이 수치부터 쭉 하락 추세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.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지 여부. 이게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는 뭐 93.984 뭐 이 언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94. 94가 찍히면 이제 이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는 겁니다.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.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이 흐름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조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이 먼저 시작된 상황에서 이거를 맞이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거꾸로 얘기했을 때 정상적이죠. 왜냐 2020년 GDP 예상 성장률이 우리가 1위였는데 그게 수정이 불가피하잖아요. 지금 3단계로 격상이 되는 것과 이제 맞물리면 그럼 당연히 시장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. 다른 국가에 비해서. 다른 국가에서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을 이런 악재로 만약에 중복돼서 이제 받게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정도 더 많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 자리가 이제 9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원달러 환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이제 정점에 다다랐을 때 기록했던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달러 인덱스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돌파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. 이 이슈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빨리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하락 추세를 일단 돌파시켜 놓은 상태에서 돌파 후 뭐 눌림 정도 그런 게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 돌파 후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94를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완벽히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딱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로만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하락 추세를 일단 돌파시켜 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를 돌파할지 말지 그래서 반등을 만들어낼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다른 것 다 떠나서 3단계로 만약에 격상이 되게 되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또 아마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. 정말로 좀 잘 버텨내시길 좀 바라겠고요. 그리고 3단계가 격상이 되게 되면 이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7일 단위로 이제 끊어서 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단계로 이제 격상을 해서 7일 동안 적용을 하고 7일 동안 수치를 보면서 그 다음 7일을 또 연장을 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을 할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이제 갈 것 같은데 이게 3단계로 격상이 됐다고 해서 이제 큰일 났네 하고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진 마시고 이게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쭉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3단계로 결국 가게 되면 감염자 숫자가
결국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근데 그게 언제 정점을 찍고 언제 줄어드냐 이 문제인데 이게 길어봤자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게 쉽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난 과거 우리가 신천지 사태 때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은 일단 한 달 정도 3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둔화가 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형태를 맞으면서 3단계가 또 풀릴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영업이 중지됐던 분들은 다시 영업을 재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너무 장기적인 이슈다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 조금 힘든 기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디 끝까지 잘 버텨내시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나아지는 그런 날이 또 오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,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